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3거래일 만에 9,000피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시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풍년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호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과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또다시 숨고르기를 끝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듯한 모습인데 대표님께서는 실적 발표할 때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일단은 뭐 주목할 부분들은 많았는데 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별로 안 했었잖아요. 워낙 또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한 예상이 355억 달러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414억 달러가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4배가 넘는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좀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EPS 같은 경우도 예상이 20달러 정도였는데 일단 25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주당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EPS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랐는데 일단 이 매출 총 이익률이 거의 85%에 육박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81% 후반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구조거든요. 제품을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 그 당시에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측에서 미래 실적을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전망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매출은 500억 달러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한 430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500억 달러라면 또 엄청난 또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앞서 이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84% 후반이었는데 이때 다음 분기 때는 86%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도 엄청나게 이익률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사측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시장이 그만큼 좋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하죠.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의 7월달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마지막 달 이제 7월 마지막쯤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3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히 오늘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도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우리는 지금 16건을 체결을 한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고 상한선이 2분기 때 실적 판매 가격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하한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제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선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안정적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불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실적이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면 투자 심리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장기 공급 계약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이크론에서 사측에서도 2027년도 내년까지는 쇼티지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쇼티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도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강한 실적과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섹터가 흔들릴 때 항상 부각이 됐었던 이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 논란이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실적 발표 때까지는 뭐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 분출하더니 오늘은 하이닉스가 15%두 자릿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향한 글로벌 IB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와줬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공급 과잉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모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공급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증설을 하더라도 증설을 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는 캐파 내에서 생산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다 풀가동을 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방산업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 쪽에서 가장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도 AI를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어떻게 보면 GPU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2에서 3년, 최소 2에서 3년 정도는 쇼티지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미리 가질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다음 분기 때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그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내년에 이제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HBM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생산량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범용 디램도 실질적으로는 AI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오면서 가격이 가장 먼저 올랐는데 이 HBM은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2026년도에는 그래서 올리지 못했고 다만 2027년도 때는 연간 계약에서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기로는 HBM의 2027년도 가격은 올해 대비했을 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5배 정도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제 HBM의 수익도 훨씬 더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범용 디램의 마진율과 그다음에 HBM의 마진율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수익이 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음 달에 부각이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의 어떤 하단을 좀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수출 지표가 작년 대비했을 때 18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봐도 지금은 공급 과잉의 어떤 우려감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이익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승을 보이는 건 미국 ADR 상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유상증자를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ADR 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할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기업을 알릴 수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을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통로를 넓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ADR이 이제 상장이 다음 달에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HBM만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 D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HBM만 봤을 때는 시장 선점유가를 갖고 있었던 SK하이닉스가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 점유율이 더 낮은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밸류를 많이 측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제한적인 투자 통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ADR로 이제 막힌 통로가 뚫릴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적인 유입 효과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미국의 실질적인 기관 투자자들, 큰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사실 ADR이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투자밖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통로가 다시 한번 열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데 예시로 지금 ADR이 이제 하이닉스 ADR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지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기술주, 성장주, AI 관련된 ETF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ETF 쪽에서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당연히 수급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약간 요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장한다고 해서 바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지수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ETF 같은 경우도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말쯤에 하반기 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리밸런싱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는 편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은 올해 연말쯤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ADR 상장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요. 일본 반도체 회사인 키옥시아도 미국 ADR 상장을 추진한다 뭐 이러한 소식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도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데 네. 사측에서 지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는 근데 사실 ADR이 없더라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맞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가능성 은 분명히 있지만 뭐 지금 그거를 굳이 기대할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만 보더라도 충분히 베팅이 가능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저 개인적으로 모두 다 좋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HBM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신뢰도가 가장 높은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도 HBM 쪽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특히나 다만 이제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한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말씀을 하셨던 거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캐파를 더 늘려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는 규모까지도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삼성SDI는 사실 가전이라든지 이쪽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반도체 쪽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는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업부만 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7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이익률이 굉장히 좋고 HBM 쪽에서 좀 밀렸다가 이제 HBM4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률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동안 좀 안 좋았던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TSMC도 지금 사실 공급 물량을 다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고객사들 같은 경우가 메모리도 만들 수 있고 반도체도 만들 수 있는 즉 유일한 회사인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서 파운드리도 턴어라운드가 되면 훨씬 더 이익에 대한 어떤 개선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 매력들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두 회사 동시에 저는 베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들은 좋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코스닥 떨어져요.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오전 개장 직후보다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세요? 마이크로 실적 발표가 사실 이게 호재로 작용했던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발표한 이후에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다 좋은 흐름들 보이다가 사실 전반적으로 전부 반도체 기업들이 투톡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소부장들도 같이 좀 밀리더라고요. 초반에 네, 개장하자마자. 맞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SK하이닉스가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300만 원대까지 거의 지금 다 올라오다 보니까 수급이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 강력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투톱이 강할 때 우리가 소부장이 계속 밀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까지 고점까지 올라왔던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V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 특히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 1차 밴더로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보시면서 한번 충분히 베팅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 자체는 좋지만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공격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만 달러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 개인 소비 지출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PC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발표가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 지난번 이제 F-150 때를 보면은 점도표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매파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제 3번이나 연장하는 거 아니냐,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F-150 이후에 F-150 부근에 CPI와 PPI가 발표가 됐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을 빼고 나왔더니 일단은 우리의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 전쟁으로 인했던 유가 상승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감을 했었고 그때 시장이 좀 안정감을 좀 찾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발표하는 PCE인데 PCE 같은 경우는 사실 CPI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C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PCE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무부에서 거래 내역들을 뽑아서 이걸로 물가 지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PCE를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에 좀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연준의 입장상 실질적으로 PCE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금리 인상, 3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PCE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PCE 발표 이후에 7월 달 FOMC까지는 일단 조금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성장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늘리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은 섹터이긴 하지만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때 항상 변동성이 커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일단 비중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변동성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다음 달 회의 이후에 그때 어떻게 시장의 스탠스 또는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완화되는지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성장주는 다음 달에 천천히 들어가는 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29일 FOMC 회의 결과를 좀 체크한 다음에 금리 변동에 민감한 섹터들은 그 후에 좀 여유롭게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산업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겁고 2027년까지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 전략 세우시고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